네, 안녕하십니까. 모멘텀 리서치 박지원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이 목표가에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번 이 목표가에 대한 대응까지 꾸준하게 해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이 신고가 영역을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이 신고가 영역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것인가.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 이 고점에 있어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 또 몇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구독자분들이 객관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과거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일단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는 어떤 흐름이 나오죠? 자, 일단 1차적으로 자, 이렇게 상승 구간이 딱 나올 때는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의 급격한 이슈. 자, 이게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 기대감. 앞으로 좋은 호재가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주가에 선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작년 10월 달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조금 다른 게 자, 이때 당시에는 자, 이 가스터빈에 대한 첫 번째 수출이 있게 되면서 시장의 수주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급격한 전망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따라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26년도 전망이 좋아지게 되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선 반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지금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시장에 발표가 될 때, 자,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바로 재료 소멸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해당 이슈를 자, 선 반영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주가 나올 수 있고 그 수주가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이 내용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 이 상승 구간을 잘 만끽하고 그리고 그 시기가 임박했을 때 우리가 적절한 수익을 취하면서 이 목표가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선 반영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냐? 바로 핵심은 이거죠. 지금 미국 내 대형 원전 그리고 SMR이 자, 개념 단계에서 벗어나서 실전 배치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이다. 자, 2026년을 기점으로 원전의 재가동 그리고 신규 건설 그리고 SMR 그리고 가스터빈, 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기업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된다.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AI 관련된 전력기기 그리고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전망이 26년도 들어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죠.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자, 이미 삼성전자는 자, 작년 10월 달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을 구성해 주고 나서 이 신고가 영역에 대한 돌파가 훨씬 더 일찍 나왔습니다.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고가 영역은 아직 반도체에 비해서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늦게 나오고 있느냐? 결국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기대감, 시장의 모멘텀도 있어야겠지만 결국에 이제 실적이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이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모멘텀까지 붙게 되니까 특히나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거고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실적에 대한 흐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파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드디어 4분기 실적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잡히고 있거든요. 자,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시장 추정 영업이익을 못 맞췄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바로 실적에 대한 우려심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25년 4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잡혔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현재 기대감도 올라갔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흐름도 4분기 잡히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도체의 신고가 영역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근데 실적에 대한 흐름은 4분기 좋을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자, 지금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 대비해서 살짝 하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거든요. 자, 그 이유가 팀코리아, 자, 바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25년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잡히고 있다. 자, 그런데 수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6년, 25년 대비해서 좀 낮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 수주에서 속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기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잔고를 급격하게 받았던 시기가 바로 12월 초였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오히려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수주가 자, 실적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근데 이 받아놨던 수주가 자, 마진율이 낮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수주를 받더라도 자, 실적으로 연결되는 퍼센트가 낮게 되면서 이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가진 않겠죠. 자, 근데 적절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남는 마진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자, 실적에 대한 개선이 잡히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죠?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26년도 수주 전망이 25년도보다 금액 자체는 좀 낮을 수 있어도 이 마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SMR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기존에 2025년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를 급격하게 올려줬던 게 결국에 팀코리아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근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떨어지는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3%, 5%대였거든요. 자, 근데 2025년도 4분기 들어오게 되면서 자, 영업이익이 7%로 잡혔죠.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3분기 가스터빈에 대한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년도에 자, 가스터빈 그리고 SMR로 인해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향 조치가 되게 되면서 주가에 이게 선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26년도의 체질 개선, 바로 그게 SMR,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양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떨어지는 마진율도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망이 좋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내야 될 것인가? 자, 이게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저희 영상 보셨던 분들이나 소통방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듯이 제가 9만원대 중반에서 단기 고점을 잡아드렸을 때도 결국에 이슈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인 고점을 구성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 단기 고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채널 저희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상승 구간을 잘 즐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냉정한 단기 고점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그 단기 고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SMR이다. 자, 왜냐하면 이 SMR이 수주 잔고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 26년도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진율 자체가 급격하게 높은 상품이 바로 SMR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6년도의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SMR이고, 그 SMR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주가를 선반영하면서 강하게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SMR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고점을 부속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기관들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자, 4분기 이후에 이제 원전 그리고 SMR에 대한 증설, 고객 확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특히나 26년도 1분기에는 자, 뉴스케일 파워사의 TVA 프로젝트, 여기서 이제 기자재 수주가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라인, 자,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창원 쪽에
한국에 이제 SMR 관련된 전용 공장을 설립하고 있지만 이게 완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형 원전에서 이 생산 라인을 가다듬어서 이 SMR 관련된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에 대한 가공을 어느 정도 완료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기자재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이 기자재 발주는 바로 뉴스케일 파워사에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최근에 엑스에너지와 예비 계약을 체결했긴 했지만, 엑스에너지는 규제 승인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규제 승인까지 받은 프로젝트는 바로 뉴스케일 파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 수주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상승 구간이 지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고점에서 기자재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인 고점을 구성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SMR 관련된 기자재 수주 예상 시기 이 소통방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타임라인과 그리고 제가 가리기 처리한 이 예상 시점에 대해서 확인하신다면 우리가 어느 시기까지 주가를 홀딩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시기가 임박하면 여기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구성해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소통방을 강조드리는 게 단순히 예상 시점뿐만이 아니고 이 맥점 구간에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달 이 고점을 놓치신 분들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나오게 되고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 나오게 된다면 그때도 이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맥점 자리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 딱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댓글 고정 링크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간편 접수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소통방 링크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나오는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 소통방 링크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상승을 즐기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의 핵심은 이 단기적인 고점에서 냉정한 근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 근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통방을 강조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입장하셔서 예상 시점들 그리고 맥점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걸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6년도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나 AI 사이클에 있어서 전력뿐만이 아니고 이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정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이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수혜 종목에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5년도만 하더라도 결국에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이 상승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1000% 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보게 되면서 이 템버거의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근데 제가 26년도만큼은 바로 이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서 이 템버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수혜 종목을 확인해 보셔야지 제2의 이스페타시스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수혜 종목 오늘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핵심 종목까지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정말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종목만 들고 있어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템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거구나 직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이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장에서의 변화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이 HBM이죠.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한미반도체 1500%, 이스페타시스 1300%, 제주반도체 1000% 이처럼 SK 하이닉스 관련된 템버거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올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HBM4 협력사, 그 중에서도 패키징 기술력을 가진 최대 협력사에서 탄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이 초읽기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HBM4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이 접층 기술이요. 자,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12층으로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접층 인터페이스가 HBM4로 넘어오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그리고 이 접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또 하나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자, 그동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HBM에서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즉, 상승 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템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 체크하는 방법, 즉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죠? 수백, 수천 프로 오르는 주식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텐데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20에서 30% 단순한 수익만 챙기고 팔아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기회는 늘 눈앞에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걸 알아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으실 거고 누군가는 지나치실 겁니다.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분석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번거로우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거기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상승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만 누르시면 바로 접수되실 겁니다. 자,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